근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는 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집에서 병원 가기 전에 여기 몇 가지를 보시면 네. 혈관이 많으면서 남들보다 거미줄 모양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너는 왜 이렇게 혈관이 많어? 나는 없는데. 그쵸. 이런 거. 그다음에 혈관이 두 번째는 혈관이 꼬불꼬불해. 워낙 정맥은 쭉쭉 일자로 뻗는 게 정상인데 꼬불꼬불하다는 건 정맥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면바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혈관이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정상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지만 이 남성들은 이렇게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혈관이 손등 혈관 같은 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다리에 장단지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허벅지에 튀어나와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예요. 그리고 또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시원해요. 누구나 시원한데 확 너무 시원해. 느끼는군요. 너무 시원해. 뭐 네. 이 정도로, 내 다리가 너무 피곤했어. 이거를 너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든지 또 다리가 자꾸 무겁고 자주 부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맥류를 의심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리에 피가 고여 있는 거거든요. 예.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릎이 자주 아프고 이런 8가지 증상 중에서 서너 가지가 있으면 정맥류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좀 거미줄 모양으로 보이거나 뭐 튀어나와 있지 않더라도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거나 피곤하고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병원에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 맞죠? 네. 병원에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속에 있는 이 피구석 깊이 있는 그 정맥의 뿌리부터 그 가지까지 샅샅이 검사해서 기능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이 검사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네,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혈류 초음파 검사예요. 지금 저게 이제 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건데 속에 있는 혈관이 어디가 망가졌나를 보면서 저렇게 눌렀다 띄었다 하면은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소리가 그래프로도 저렇게 나오지만 소리로도 피가 아래로 쭉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예. 네. 판막의 기능을 검사를 하고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판막이 망가졌는 거를 검사하는 게 초음파 검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혈관이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게 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나는 다리가 계속 아프고 그런데 튀어나온 혈관은 없어도 그럴 때는 이제 혈관 초음파를 봐서 그 속에 있는 혈관의 판막 기능을 직접 보면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 어떻게 보면 이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더 두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법의 원칙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거꾸로 흐르는 판막이 망가져서 거꾸로 흐르는 역류 현상인 정맥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역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혈관 경화요법이라 해서 주사를 해서 수술하지 않고 뭐 보기 싫은 혈관을 없앤다든지 혹은 또 역류를 아주 작은 혈관일 경우에는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관을 집어넣어서 혈관 안으로 혈관 레이저죠. 그래서 레이저 그 역류가 있는 부분을 빗으로 태워서 막는 그런 방법.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본드죠. 혈관 접착술이라고 그래서 본드를 주입해갖고 본드를 붙여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얼리는 방법. 냉동 수술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소한 치료법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조금씩, 부분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치료법 중에서 이 혈관 경화요법 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주사 치료법이라고 살짝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게 하얀 것이 이제 혈관 경화제를 이제 이 혈관 안에 주사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혈관이 없어지는 게 보이죠. 아니 들어가는데 진짜 하얗게 변하는데요? 네. 깨끗해진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이 치료법을 지우개 요법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지우개 요법이라고 하니까 바로 네. 좀 와닿는 그런 요법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설명해주신 혈관 경화 요법 치료 통해서 좀 증상이 개선된 사례들을 함께 보면 이해도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나면 이제 정상 과정에서 혈관이 싹 없어졌다가 다시 혈전 현상, 아주 미세한 혈전을 만들어요. 그 부분만. 예. 혹시 저 주워 나갔고 머리끝까지 그 영향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약은 5cm 이상 번지지 않도록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없어지고 나서 몇 달 후에 보면은 이제 다리가 이쁜 다리로 변했죠. 외부에 그 거미줄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없어진 그런 예, 하지정맥류 1기 치료 사례고 2기 같은 경우도 주사요법으로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 정맥이 쫙 모여 있어서 펄언. 이거 너는 여기 뭐 멍들었어? 너 맨날 누구한테 맞았어? 부딪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많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사실 저렇게 네. 울퉁불퉁하거나 거미줄 모양 혈관이 많이 보이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치마 입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맞습니다.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혈관 경화 요법들, 그러니까 지우개 요법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이 요법을 적용하기에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치료법이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뭐 그 경화요법으로 이제 안 되는 좀 더 굵은 심부정맥이 있을 땐 레이저관을 저렇게 혈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태우는 방법이에요. 저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위치하는 정맥의 판막이 망가진 데를 태워서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응고를 시켜갖고 딱 붙여버리는 거죠. 예. 그런 원리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레이저관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역류가 있는 부분에 이 혈관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붙여갖고. 그리고 혈관 접착술은 여기에 이제 접착제 있죠. 네. 접착제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네. 더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접착제를 넣어서 피가 예. 못 통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든지 역류가 되는 혈관을 없애는 게 치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피가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 네, 주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막혀서 못 올라가고 거꾸로 흘러내려오는 부분을 막아버림으로 해서 다른 데로 해서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거 혈관을 없애버리면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요. 다리가 썩거나 죽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거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고장난 피가 담당하는 혈류량은 10% 되거든요. 그리고 90%는 다른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네. 요거 하나가 망가져 갖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가진 부분은 차단을 해도 우회도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 도로도 차가 네. 많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뭐 레이저 수술, 혈관 접착술까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네. 부분도 사례가 있겠죠. 네,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치료 전후에 라면발 3기 같은 경우 라면발 같이 튀어나온 혈관들이 네. 없어지면서 이제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확연히 다르네요. 네. 또 4기 라면발 같은 경우도 이제 역류를 차단하고 그리고 저기 왼쪽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많이 뱀이 또아리 튼 것 같은 그 혈관들은 이 제거를 해드려요. 따로 또 저거는 길어진 거예요.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증식되어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혈액순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4개까지 살펴봤는데 아까 뭐 5기, 6기 더 심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뭐 우동, 면발이나 아니면 손가락 굵기에도 비교를 해주셨었는데 이럴 경우에 좀 호전이 된, 치료를 해서 호전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 있겠죠. 이제 5기나 6기 같은 경우는 접착제라든지 약물로 치료는 안 되고 레이저로도 한계가 있어요. 저럴 때는 이제 직접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거기를 일부 이 결찰이라는 게 묶어주는 거예요. 예. 터진 자를 묶어주고 또 과잉 증식된 그런 혈관은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피부염이 낫지를 않아요. 10년, 20년 동안. 그게 다 정맥류 때문에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맥류를 치료하면 피부는 스스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다리에 궤양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생긴 경우도 네. 이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